네, 그럼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교수님, 오늘 지진 상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지진 강도가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? 사실 이 정도 강도, 그 규모와 진도면, 그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, 크기의 지진이고요. 특히, 지진이 발생한 지역 부근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큰 진동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 발생한 이 지역이 평소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가요?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, 규모 4 정도의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만 가지고는 아직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요. 굳이 이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지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, 1978년에 규모 5.2의 속리산 지진이 이 부근에서, 바로 이곳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, 이 부근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요. 비교적 최근에는 2019년 7월에도 규모 3.9의 지진이 이 부근 상주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,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지진을 느끼고 깜짝 놀란 적이 있기도 합니다. 네, 이 지진이 발생하면 좀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. 비상시 대피 요령과 좀 주의해야 할 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예, 지진이라는 현상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죠.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지진들은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1년에 규모 1 이상 되는 지진은 한 700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는데, 그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은 규모 한 3 이상 되는 지진이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고,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진동을 느끼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지요. 오늘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는 4.1, 진도는 한 5 정도 되는 것이어서, 가까운 곳에서의 진도는 한 5 정도 되는 것이어서,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, 이제 집안에 있는 이런 그릇이나 창문이나 문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였어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, 앞으로 또 이제 지진이 또 발생할 것이고, 이제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할 것이고, 어떤 경우에는 규모 4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지 방송과 기상청의 통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,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현재 신고된 접수 건수를 보면요. 한 35건 정도가 집계된 걸로 보이거든요.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.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? 이 지진의 발생은 이번 경우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.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주 좁은 지역, 작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지만, 이 지진이 전파되고 이 지진을 느끼는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. 이번 지진의 경우에도 충북 괴산군에서 깊이 한 12km 정도에서 지진이 발생했고, 규모 4 정도의 지진이면 상당히 작은 단층이 파열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. 근데 이 작은 단층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단층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지진이 이 주위로 퍼져나갔고,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꼈다, 진동을 감지했다 하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감지하신 분, 흔들림을 느끼신 분이 좀 고층 빌딩에 계셨다든가, 주변이 비교적 조용한 곳에 계셨기 때문에, 이게 작은 흔들림도 좀 느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교수님 감사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